저는요, 연변 문해지를 쭉 훑어봤습니다. 제 앉아있는 뒤에 평양에서 나온 조선문학이란 잡지를 1946년부터 2019년까지 700개 넘는 걸 연구해서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낸 적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지난 몇 년 동안 연변에서 나온 문예지를 제가 다 훑어봤습니다. 연변 문해가 1951년에 나와서 연변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1998년에 나온 잡지입니다. 이런 식의 잡지를 한 700권 정도가 있는데, 이거를 연변에서 오랫동안 그 파편적으로 있던 것을 1990년에 장지민이라고 하는 연변 문학사 그 편집자가 모으시고 한국의 대훈서적이란 출판사에서 영인본을 내면서 연변 문예, 아리랑, 또 천지, 그리고 지금은 연변 문학이라는 제목으로 계속 제호가 바뀌면서 통권호수, 연변 문예지에는 총재 몇 기라는 말을 씁니다. 총재 1기로부터 시작해서 2019년에 총재 700기라고 해서 볼륨 넘버라면 이제 700권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것의 역사가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을 이번에 제가 쭉 보면서 어떤 계보가 될 것인가 하는 매체 역사를 한번 훑어보고, 두 번째는 거기 들어있는 중국 조선족 문학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연구를 시작할 때는 사우스 코리아 한국의 학자 입장에서 코리안 다이스포라 그 문학의 하나로 연변 조선족 문학을 생각했어요. 그런 기대를 해서 저는 오랫동안 한국 현대문학을 연구했고 식민지 시대 현대문학을 1930년대 연구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월북 작가인 이기영이라고 하는 작가의 박사 논문을 쓰면서 북한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는 30년 동안 북한 문학만 연구했습니다. 노스코리아 문학만. 그러다 보니까 북한 문학과 한국 문학을 통일 문학을 만들자 하는 게 제 연구였는데, 그 출발은 연변 조선족 문학도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그 통일 문학의 하나다라고 하는 게 제 출발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변 문예지를 쭉 읽어본 결과 제 기대와 예상이 조금 달라졌어요. 이건 아니다. 너무 내가 그 한국의 남한국 그 사우스 코리아 학자가 통일문학이라는 당위와 남한국 그 사우스 코리아 중심으로 모든 걸 다 끌어들이지 않았나 반성하게 됐어요. 그게 제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죠. 연변 문예지를 역사적으로 살펴봤다. 그래서 중요한 쟁점들, 제가 연변 문예지를 그냥 쭉 읽고 검토하면서 차이나와 코리아의 듀얼리즘, 영어를 잘 못합니다. 이원 구조를 가지고 조선족 그 문예지를 쭉 봤어요. 출발할 때는 1951년에 출발할 때는 조선족의 그 소수민족 우대 정책이라서 중국 문학과 조선 문학을 연결시키자. 실제로는 중국이 그때 막 그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조선족한테 알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출발할 때. 그러다가 조금 조선족 입장이 강해지면은 폐간시켜버리고 다시 또 잡지를 내는 거죠. 아리랑이란 이름이라고 나왔을 때는 가장 그 조선족 특성이 강하고, 그게 강하니까 또 폐간시켜버리고, 연변이란 잡지로 문예지를 없애가지고 다 묶을 때는 철저하게 마오 사상과 공산당의 당 정책을 선전하는 도구로 문예지가 쓰였고, 그것도 1966년에 폐간시켜버립니다. 아예 문화혁명에서 잡지를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이징 중심의 한자 중문 차이니스만 나오고 아예 조선문 한글은 아예 없애버린 거죠. 그러다가 74년도에 복간을 합니다. 천지란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이 모든 영인본의 대표 명칭은 천지인데, 74년에 복간했으니까 저는 기대할 때 처음에 잡지를 볼 때는 이제 중국 중심적 생각하고 조선족 중심이 맞았구나 하는데 아니었어요.
비림 비공 운동이라 그래가지고 문혁 말기에 굉장히 극좌적인 그런 그 선전의 일환으로 그러니까 베이징의 그 문화혁명의 열기를 조선족한테 한글로도 알리려고 잡지를 복간한 거였어요. 그래서 1974년부터 1977년, 78년까지 마오가 죽을 때까지 계속 그 정치 선전만 나오는 거죠. 80년부터 덩샤오핑의 개혁 개방 정책이 있으면서 이제 다시 문해지를 회복하는데 그때는 이제 조금 북조선이죠. 노스 코리아랑 이제 친선 관계를 갖는 정도의 중국과 조선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98년에 남한국, 한국의 자본이 들어가요. 제가 보여드린 잡지의 이 98년인데 이게 상징적인 거죠. 아시아나 항공이라고 하는 한국의 항공사가 돈을 대준 거죠. 이 책 내는데. 그래서 잡지 이름도 바뀌고 80페이지짜리 굉장히 좀 약간 얄팍한 사회주의 잡지에서 갑자기 화려한 300페이지, 400페이지짜리 요즘 우리가 우리 서방사에서 보는 일반적인 잡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평양에서 나온 잡지가 서울 잡지 보면 서울이 굉장히 화려하고 책이 두껍고 디자인 좋고 책의 종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광고가 많은데 평양에서 나온 잡지는 굉장히 얇고 선전지이고 좀 재미가 없어 독자 입장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 크게 얘기하면 연변 조선족의 문예지는 우여곡절 끝에 현재는 조선족의 정체성 그리고 남한국 북조선의 관계를 맺으면서 문예지가 있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론을 맺은 것은 저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연변 문예지를 끼워넣으려는데 결과적으로는 연변 문예지의 정체성은 조선족 문학 자체다. 그래서 그 중요한 증거로 북한이 주장하는 피바다가 김일성이 창작했다는 것을 연변에서 혈해지창이라고 하는 피곡이 있어가지고 그 혈해지창과 북한의 아주 명작이라 그러는 피바다의 관계를 제가 분석하면서 혈해지창은 연변족 거, 피바다는 김일성 거, 한국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Thank you, Barbara. First of all, a few words in English. I want to thank our wonderful panel organizer, Barbara Wall, for bringing us all together and introducing to me personally some very, very exciting scholarship. These papers are really taking us in wonderful new directions. I don't remember Yeonbyeon Munak being something that I have sort of seen a lot of, or thought a lot about. I mean, that's my own kind of personal shortcomings, but it seems like it's a really exciting new field of scholarship. I want to say just two things really quickly, and then I'll switch to Korean. The first is that it's very timely, I think, to be thinking about Yeonbyeon Munak in this way. I have recently been I've attended a few meetings where there's a very heated discussion in the United States about the break between ethnic studies and regional studies. So you have this sort of 동아시아 연구원 or 동아시아 departments that really come out of Cold War structures and that think kind of very deeply about East Asia. And then you have ethnic studies, which is, the Asian American, African American, other sort of, all these hyphenated kind of identities that are in a different department. And these two units don't really work together very nicely. And but there are people who want to work together. And so these questions about why is this an issue? What is getting in the way? And so the Yeonbyeon Munak example is a really interesting one to think, to help me think about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nd so one last thing I'll say is that these papers
really interesting. I want to sort of think methodologically about some of the challenges that these papers raise, and t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literature and history. So a lot of the some of the approaches that the scholars have taken is, here is the history of, you know, the region of China, of Korea, North Korea. Here is the literature. How do these match? You know, how does the literature match up, or how can we use history to explain literature? And I want to push back against this approach. I think that there's a lot that we can maybe, that's a good place to start, I think, but there's also, I think, a way to maybe push against this and think, you know, the value of literature beyond what it tells us about the kind of historical context. 저는 특히 그 다스마츠 선생님 말씀드린 규모의 문학 뭐 그 특점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봤는데요. 재미있는 게 조선족 잡지 보면은 그 뉴요커처럼 그 조선족 잡지에도 사실 유머 소수들한테 준 공간은 몇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아마 조선족들의 그 문학에 대한 태도와 관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들은 특히 그 당시에 특히 현실의 비극은 그대로 묘사해야 된다. 이런 문학만 순수 문학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자기 사회나 자기 나라 조금 유머 시각으로 너무 많이 풍자하면은 좀 그거는 좀 안 좋은 현상인 것 같다고 아마 그런 태도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뭐 다스마츠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물론 그 유머는 보수적인 면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아까 보여준 그 소품 그 유머 스케치에도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 음역설 문예야외, 그래서 그 새해 맞이하게 하는 그 쇼 항상 보면은 90년대는 아직 사회 문제 어느 정도 언급할 수 있었는데, 근데 요즘, 그래서 지난주도 음역설 문예야외 있었죠, 연변 TV 방송국에. 근데 요즘 시진핑 좀 많이 보수적인 면이 있어서 사회 문제 그런 거는 이런 불쾌한 부분을 아예 언급을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이거는 뭐 웃기지도 않고, 그래서 그 조선족들도 사실 요즘 이런 소품, 그 소는 그 웃는 그런 한자잖아요. 근데 웃지는 않아요. 그냥 뭐 짜증내기만 하고 너무 지루하고 그런 면이라서, 그래서 그거는 훨씬 아주 보수적인 면이죠. 그래서 그거는 유머인지 아니면 그냥 선전인지 제 생각은 그 둘째입니다, 요즘은. 그래서 In my presentation on Korean translations of The Journey to the West, Seoryugi, in Yanbian, I would like to draw our attention to two aspects that really surprised me. The first aspect that surprised me was how many Korean translations of The Journey to the West we can find outside of South Korea. And then the second aspect that surprised me was how difficult it often is to categorize these different Korean translations of The Journey to the West. So we can see that authors and editors have a very difficult time defining domestic Korean translations, then translations from Yanbian, translations from North Korea. So how to define Korean translations without defining the center of Korean literature. 저는 11시 되면 자야 되는데. 뭐래? 공산당이 어디 갔을까?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모른다. 죽어도 모른다. 그렇다. 죽어도 모른다. 그래. 공산당은 공산당은 네, 그 아래 말이 뭐든가?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시작! 예! 말해! 공산당이 어디 있을까?
마땅히 백산 호텔에 있다. 그만!